뒤에 저에 대해서 약간 PR을 하는 게 있는데 일단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강의는 오늘이 솔직히 처음이라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실무자분들한테 강의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자료를 좀 그런 쪽으로 만들었었는데 대표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임원분들도 계시고 해서 제가 하면서 조금씩 좀 내용을 좀 그 말씀 전달해 드리는 걸 조금 바꿔서 그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목차는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뒤에 다시 서칭하고 어플라이가 되는 거는 이거는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매년 이제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쭉 가다가 다시 반복이 되는 거고요. 다음은 PR인데 제가 주의점이라고 해놓은 게 이제 제가 그 경력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른 그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에 입사해서 하시는 분들이랑.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교까지는 상당히 모범생으로 잘 다니다가 대학교 때 갑자기 요리를 하고 싶어져가지고 이제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로 학교 앞에 있던 그 생꼬치라는 곳이 제가 이제 대학교 때 많이 가던 술집인데 거기서 이제 밤새도록 술 먹다가 사장님하고 친해지게 됐는데 그 사장님이 원래는 좀 프랜차이즈를 크게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회사가 망하고 이제 이거를 다시 해가지고 하셨던 분인데 제가 이제 거기서 그 술을 먹다가 이제 일까지 하게 됐고 거기가 이제 그 원래 프랜차이즈를 하셨던 분이라 다시 이제 이 꼬치집을 프랜차이즈로 하시면서 제가 이제 그 교육이랑 매뉴얼 제작을 이제 처음으로 프랜차이즈 쪽을 일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근데 가게가 그랬고 이분이 사업이 이제 안 되고 나서 좀 여기저기 돈 나갈 때가 많아서 제가 좀 급여나 이런 거 받는데 문제가 있어서 회사 여기를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는 제가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험 쪽으로 빠져서 기업 영업 쪽으로 해서 교육을 받고 그 기업 영업을 하시는 분하고 이제 같이 팀에 속해서 이제 그쪽 일을 한 1년 반 정도 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얌샘 쪽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처음에 들어온 것도 해외 사업을 한다 그래서 들어왔었고요. 근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얌샘이 그때 테스트하고 있던 브랜드가 이제 중식 브랜드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점장으로 가서 잠깐 있다가 이제 얌샘 총무팀으로 들어와서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하고 그 다음에 벤처 인증 받고 그 다음에 이노비즈 하는 거를 시작을 했다가 이거는 이제 제가 마무리를 안 하고 저는 마케팅 팀으로 또 배속이 돼서 그쪽으로 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사업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저희 회사에 영어를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그래갖고 공장 기계 수입하고 하는 것도 제가 하다가 지금까지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물류 빼고는 일을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브랜드 전략 기획실장을 했다가 작년 초에는 이제 제가 지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회사 재무나 이런 것도 이제 하게 되고 뭐 융자 받고 하는 것도 제가 진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작년 초에는 경영기획실장을 겸직으로 잠깐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와서 이제 이거는 안 하고 있고요. 지금은 사업전략기획실 실장으로 하고 있고 원래는 되게 뭐 신사업도 하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작년에 좀 해외에서 문의가 기계 사용하고 하는 것 때문에 되게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올해는 좀 해외 사업에 집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이것들로 말하려고 했던 거는 그 조금 일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게 제가 다를 수가 있어서 꼭 그 지금 만약에 실무자분들만 계셨다면 실무자분들한테는 꼭 이제 앞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게 꼭 정답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에 집어넣었던 겁니다. 자랑은 아니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원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이것도 이제 원래는 실무자분들한테 이 지원 사업이 내가 일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이 지원 사업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이제 동기부여를 하려고 만든 거였는데 솔직히 제가 한 이유가 이겁니다. 이게 해외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계약도 없고 뭐 근데 해외 출장 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회사 돈 쓰고 하는 것도 조금 눈치 보이고요. 그 다음에 솔직히 직원들 간에는 해외 출장 가고 하면은 놀러 간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쟤는 뭔데 또 뭐 해외를 가고 뭐 어쩌고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일하다가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눈치를 보게 되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게 그러면은 내가 벌어서 그 돈으로 내가 일을 하자 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지원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원 사업을 하면 할수록 이제 좀 늘어나서 그래서 대부분 저는 지금 9년 차인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한 4월에서 5월이면은 제 연봉 이상은 거의 다 벌어놨고 그 이후로 이제 점점 좀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지금까지 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님들한테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직원들이 지원 사업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한데 그거를 좀 심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다 보면은 그 동기부여가 필요한 이유도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예, 정부 지원 사업 분야는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도 해외 진출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AT 거, 코트라 거 뭐 이런 것만 했었는데 이제 점점 하다 보니까 그 해외 진출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되게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케팅도 국내에서 담당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케팅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찾게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회사 융자나 이런 것도 나중에는 점점 넓혀갔고 그다음에 해외 사업 지원 사업을 받으려면 또 인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인증으로 이제 가산점이 붙거나 뭐 그러다 보니까 인증 관련된 업무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해외 인증 뭐 FSX 22000이나 이런 것들도 이것도 지원 사업으로 저 인증을 이제 준비를 하고 또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업무가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은 이제 확장이 돼서 이렇게 해서 지원 사업들이 점점 이제 확장이 되고요. 제가 실무자들한테는 어떤 말을 하려고 그랬냐면 해외 사업은 이미 이제 저희는 국내 사업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는데 해외 사업은 완전히 이거는 신사업이고 솔직히 성공 가능성이나 이런 게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 해외 사업만 담당하다 보면 나중에 좀 애매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갖고 업무를 확장하다 보면 해외 사업뿐이 아니고 경영 쪽이나 경영 기획 쪽으로도 내가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무자분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하려면은 좀 이제 회사에 대해서 내 업무 영역만이 아니고 다양하게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를 말씀을 뒤에서도 또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인력 관련해서 저 글로벌 인재 육성 사업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인력을 저도 이제 중간관리자 입장에서 한 명을 채용을 하고 싶은데, 이제 채용 TO가 없으면 제가 채용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인재 육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4년제 대학의 외식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졸업한 사람 중에 이제 졸업한 지 한 1년 이내에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이 사업을 듣게 되고, 이 사업이 끝나면은 이제 업체들하고 매칭을 해서 저희가 이 사람들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턴 고용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급여를. 그리고 했을 때 대부분 이제 수도권의 4년제 대학의 아이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이 사업으로 채용을 하는 애들이 괜찮게 저는 이제 좀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제 단점은 급여를 못 맞춰주다 보면은 얘네가 한 1년 있다가 나간다는 게 문제긴 한데, 근데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제가 같이 일할 사람들을 뽑을 수가 있었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사업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지원 사업을 찾아야 되는데, 지원 사업을 찾는 거는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진출과 관련돼서는 이 두 기관이 되게 큰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하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고 또 하나는 코트라인데요. 저는 처음에는 코트라 쪽을 많이 신청을 했었어요. 그때는 코트라가 김진우 위원님이라고 외식 쪽 출신으로 코트라에서 이제 지원 사업을 담당하신 분이 있었고, 2010년 초반만 해도 이제 프랜차이즈들이 중국이나 이런 쪽에 좀 굵직굵직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고 있었던 때라 코트라에서도 이제 외식 기업들을 지원을 하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지식 서비스 부서에서. 그래서 이제 있었던 게 뭐 서비스 문드스라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좀 다양하게 있었는데, 코트라가 조금 안 좋아진 게 2018년인가 19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이쪽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이 지금 수출 지원 바우처 사업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그거가 되면서 외식이 쪽만 지원하는 게 조금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분야는 외식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제조업도 지원을 하고 유통도 지원하고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외식 쪽에서 좀 선정되는 확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그 외식 쪽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외식 쪽 찾아보면 있는데 이 사업은 좋은 거는 사업 자체가 약간 인터넷 홈쇼핑처럼 페이지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에 선정이 되면은 포인트를 주고요. 그 포인트를 가지고 그 안에서 내가 필요한 서비스 그리고 필요한 업체 이거를 이제 등록된 업체들을 사용하긴 해야 되는데 바로 구매를 해서 이제 일을 진행을 하고 나중에 결과물만 입증을 하면은 바로 집행이 되는 그래서 관리가 되게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농식품유통공사는 사업이 외식기업 해외 진출 맞춤형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좋은 거는 업체를 내 마음대로 지정을 해서 쓸 수 있다는 게 좋아요. 근데 단점은 정산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뒤에 제가 사업 설명하면서 쭉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페이지는 제가 이 두 기관의 미션, 비전, 핵심 가치 이런 걸 해놓은 건데 이 페이지가 중요한 게 얘네들이 하는 지원 사업과 얘네들이 하는 지원 사업을 이제 저희가 신청을 할 때 어떤 포인트로 신청을 해야 되는지가 여기 나옵니다. 예전에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약간 국내산 식재료를 수출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지원 사업을 작성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지원을 받아서 국내산 식재료를 얼마만큼을 수출을 할 거다. 요거를 목적으로 이제 작성을 했었고요. 근데 그게 이제 이 기관들도 자기들이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주고 결과를 위에다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국정감사나 이런 데서 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 기업을 지원을 했고 성과가 어쨌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이제 얘네들이 좋아할 만한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사업 계획서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선정될 확률을 높이려면 요 페이지들을 좀 보시고 이 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 데고 얘네들이 하는 지원 사업은 그럼 어떤 목적이 있겠구나. 요거를 미리 좀 파악을 하시면 사업 계획서의 방향성을 여기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뒤에도 보시면은 사업 계획서를 내가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될지에 대한 힌트들이 계속 나옵니다. 예. 그래서 상급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랑 산업통상자원부인데 요것도 좀 중요한 게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부처 중에 좀 특이한 애들이에요. 약간 제가 아까부터 계속 단어를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게 도고다이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정부 부처 중에 다른 부처랑 상관없이 좀 독자적으로 뭔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농민들을 위한 거다 보니까 감사나 이런 것도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가 하는 일이 다른 부서랑 공유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다른 부서가 하는 일도 농림축산부에서 신경을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뭔가를 하는 게 있어서 이게 솔직히 제가 이게 정부 정부 조직도나 아니면은 정부에서 이제 돈을 쓸 때 어떤 지침으로 쓴다 이런 게 있는 거를 보면은 AT는 확실히 좀 자기들만의 그거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 사업의 성격도 다른 게 코트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지원 바우처 그 안에서 이제 제가 이미 수행업체로 등록을 한 데를 써야 된다 그러면 AT는 저희가 그거를 마음대로 지정해서 쓸 수 있는 게 있고 정산하는 방법도 다르고 이게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AT가 하는 게 있고 코트라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좋은 거는 코트라 거가 공고가 훨씬 빨리 올라와요. 그러니까 코트라 거를 지원을 해보시고 코트라 게 만약에 떨어지면 AT 거를 또 지원하시고 AT는 저번 주인가에 외식기업 해외 진출 해외 진출 맞춤형 사업 그거에 공고가 나왔고 오늘 아까 양강무 이사님한테 들어보니까 오늘 발표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코트라는 3월 달에 이미 다 끝나서
그래서 요거를 지원해 보시고 만약에 안 되면 AT를 하시거나 그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두 개가 중복으로는 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둘이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근데 AT에서도 그렇고 그렇게는 이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트라가 만약에 됐으면 AT 거는 지원하지 말라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중복 지원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주요 사이트들은 담당하시는 분들은 자주 들어가 보셔야 돼요. AT 저기 메인 페이지보다는 저 밑에 있는 에피스라는 곳, 저기가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도 많고, 그 다음에 저기 AT의 또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해외 프랜차이즈 박람회 한국관 지원 사업인데, 저게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박람회에 따라서 좀 거의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 지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동남아 같은 경우에도 대충 따져보면 한 700만 원 정도 이상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면은 이제 한국 업체들하고 한국관이라 그래서 이제 부스를 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부스비, 인테리어비, 뭐 통역비 다 지원이 돼가지고 저것도 상당히 괜찮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 같은 거는 특히나 연초, 그리고 이거를 서칭을 언제 시작해야 되냐면, 맨날 이제 매년 예산안 가지고 싸우다가 예산안이 확정이 되고 나면은 이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이 기관들이 공고를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뉴스를 보다가 예산이 확정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들어가서 보시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가 있는데, 저는 예전에는 협회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요즘에 조금 이렇게 느낌이 예전보다는 많이 이제 진정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코테라에서도 원래 박람회 지원 사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프랜차이즈 산업협회랑 같이 진행을 하면서 협회에서 이제 주관을 하게 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까지 필리핀 그 박람회를 갔다 왔는데, 이제 그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가 있으면 해외에도 프랜차이즈 산업협회들이 있잖아요. 그쪽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산업협회,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협회에서 주관하는 박람회에 한국 업체들이 참가를 하면은 뭐 부스비 할인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하는 건데, AT랑 코트라에서 나가던 박람회랑 프랜차이즈 산업협회가 나가는 박람회가 제가 이번에 나가보니까 결정적으로 다른 게, 코트라는 그 한국 업체들끼리 모이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AT는 하루 AT랑 이제 직원들이 모여서 같이 밥 먹는 날이 있고, 근데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이번에 갔을 때 제가 좋았던 게, 이 해외 진출하려는 업체들의 실무자들이 같이 모여서 밥 먹고 하면서 네트워크를 되게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가서 되게 그 업체들의 그 저기 해외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뭐 정보도 좀 공유하고, 저도 이제 많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되게 앞으로도 되게 이렇게 좀 끈끈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별로 이 해외 담당자들이 자기가 알아서 뭔가를 찾고 계속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실수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공유를 할 수 있는 장이 생긴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되게 박람회에 참가하면서 되게 좋았는데,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미국 진출을 한다 그러면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미국 서부지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2017년인가에 라스베가스 그 오프닝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여기 도움을 좀 받아서 이제 변호사도 여기서 소개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식재료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소개를 해줘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진행을 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회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서 협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은 좋습니다.